아니 저희가 여지껏 이 공군 전투기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자주 했죠.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하실 때는 이번에 육해공의 전 노후 무기들이 정리가 된다? 뭐 해군에, 네. 그다음에 육군에, 아니면 해병대 아주 대표적인 그 노후 무기가 있죠. 이것들이 이제 공군 전투기뿐만 아니라 같이 네. 그 확연하게 그 숫자가 더 주는 거. 그러면 이제 뭐 그 퇴역시 행사에 남을 정도의 숫자만 이제 존재하는 거. 내년에 뭐 2023년 뭐 더 길게 봐도 2024년 상반기까지만 봐도 네. 정말 이제 한 줌에 이제 줄어드는 거죠. 무기 체계들이 그 해당되는 노후 무기. 좀 제발 좀 사라져라, 없어져라. 뭐 이게 좀 비용도 효과면에서 떨어진다. 그리고 잘못하면 공중에 떴다가 추락해서 뭐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, 아니면 죽을 수 있다. 네네. 그런 걸. 육해공 해병대 포함해서 정리가 된다. 네, 정리가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국방부에서는 네. 뭐 골고루 강조를 이제 안 할 거예요. 노무기 해봤자 뭐 홍보 네. 효과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네. 뭐 육군, 해군, 공군, 해병대 다. 네. 그렇다면 오늘은 해병대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? 네. 자, 해병대에 어떤 노후 무기가 사라집니까? 우리 김포 반도를 지키는 해병 2사단의 네네. M48A3K 패턴 전차.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턴 전차 90mm 포 주포로 달고 있는 이 패턴 전차는 전 세계에서 네. 실전 부대에서 운영하는 거는 유일하게 해병 2사단 전차 대대였죠. 전 세계에서 전 대한민국에. 세계에서. 예. 뭐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뭐 이란 육군이 옛날 보유 숫자가 있다는데 그거는 뭐 나타난 적도 없고 공개된 적도 없고. 그래서 유일하게 막 이렇게 굴러가는 모습, 포 쏘는 모습은 대한민국 해병대 김포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2사단의 전차대대 3K. 정말 해병대 오래 썼어요. 근데 뭐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없죠. 뭐 한 줌이니까 예. 한 개 전차대대고. 근데 이제 개편을 연초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그 포항의 1사단 전차대대에 있던 K1, E1이 이제 올라오고, 그러니까 이제 뭐 10대씩 분기별로 10대씩 분기별로. 지금 연말이잖아요. 네네네. 거의 다 이제 다 올라왔겠죠. 30여 대가. 네네네. 대신 이제 포항에 주둔하는 해병 1사단의 전차대대는 육군한테 받은 게 K1A2. 그래서 최근 뭐 상륙훈련 10월 말에 있던 상륙훈련에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대항군으로서 네네. 해병대 소속인데, 그리고 이순신 뭐 방위산업전에도 이제 공개를 했었고. 얼마 전 진해에서 네, 저희가 했었죠. 그래서 홍보했던. 완전히 이제 공식화됐죠. 그래서 해병 2사단은 이제 K1, E1, 1사단은 K1A2. 근데 이게 이제 아직도 뭐 12월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. 그 M48A3K가 이제 신형전차, 소위 신형전차를 오면서 옆에 치워놨을 거라고요. 근데 이제 치워놓은 걸 또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예. 이제 보관하는 그 뭐 그 부대라든지 보관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. 네. 그 이제 치장물자 관리하는. 근데 아직 반납이 안 된 걸로. 그래서 완전 공식적으로는 그 행사도 없어요. 원래 계획은 11월 달에 완전히 치워버리겠다 했는데 뭐 해당 그 부대 알아보니까 네. 뭐 12월 말까지는 보관하고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뭐 이렇게 3K가 없어지는 게 아주 오랜 세월. 그러니까 소위 77년, 8년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 개조전차인데 예. 그럼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? 78년도 기준으로 하면 시작이 개조돼서 우리 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럼 마지막 그 3K 90mm 포. 그래서 이게 참 징글징글했어요. 징글징글하네요. 44년간. 근데 이제 뭐 2023년 이제 새해에는 이제 K1, E1으로 이제 다 싹 통일이 되는 해병 2사단 전차 대대가. 그래서 이제 이게 해병대가 이제 아무래도 뭐 좀 관심이 좀 덜 가는 2사단, 해병 2사단이기 때문에 뭐 거의들 얘기들 안 했고. 그랬어요. 그리고 이제 해병대 다음으로 이제 얘기할 부분이 공군. 우리 정말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특히 8월 달에 한 대가 추락한 F4E 팬텀. 드디어 이제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구체적으로요. 네. 그러니까 뭐 퇴역 연도는 국방부나 공군에서 이제 언급을 하기를 2024년에 이제 퇴역시킬 거다. 그게 이제 몇 월인지는 뭐 밝힌 거 없지만은. 네. 그런데 그 전에 이제 1년 반 정도 봐야 되잖아요. 남은 시간이. 그렇죠. 근데 이게 워낙 이제 8월 달에 그 추락 사고로 인해서 좀 땡기자.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키자. 좀 앞당겼군요. 그러다 보니까 보유 대수가 지금 26대예요. 제가 이제 확인한 숫자는 저번에 한 대 추락해서 26대. 네네. 26대 중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. 그 어떤 차량 번호식으로 그 연식이죠, 연식. 네네. 차량의 연식. 그러니까 차량 번호가 아니라 차량 연식. 예. 연식으로 이제 따져보니까 두 종류. 76년에 만든 거, 그리고 78년에 만든 거.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발주한 게 37대였으니까. 네네. 그래서 먼저 76년사를 먼저 없애자. 그것도 생산 번호
그 시리얼 넘버 순서대로 하나씩 다 그냥 버리자. 바로 그냥 치워버리자 옆으로. 네. 그러면 37대 그 발주해서 도입한 것 중에 이제 절반인데 한 18대, 19대인데 이게 중간에 이제 사고로 추락한 것도 있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여름에 그 해당 부대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네. 그때 당시 기록이 좀 남아 있는데 그 사진을 다 뒤져봤더니 이미 76년사는 뭐 극히 소수더라고. 근데 하여튼 좀 나오는 얘기가 네. 76년산부터 싹 없애겠다. 그게 이제 내년 2023년에. 아 지금 뭐 근데 대표님께서 이 76년산 뭐 몇 년산 이렇게 하시니까 뭐 발렌타인이나 뭐 양조 17년산, 30년산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지금 아니, 꼴깍꼴깍 생기고 있어요. 아니 그냥 그 연도가 중요하죠. 조금이라도 먼저 나왔으면은 예? 먼저 나왔으면 그만큼 비행을 더 했을 거 아니에요. 아 그러니까요. 예, 한 번에 더 했을 거고. 네. 그리고 이제 일부 그 계기판, 네. 계기판의 어떤 그 기능이 좀 개량된 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표시 안 나는 종류가 있을 거고. 네. 그러다 보니까 76년산을 이제 시리얼 넘버 순서대로 없애자. 그래서 내년에 절반이 없어지고.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해 24년도에는 아마 이제 제 예상은 6월달로 생각하는데 6월달. 그 옛날에 대구에서 F4D 팬텀 그 행사하듯이 네. 좀 행사를 할 것 같아요. 드디어 이제 싹 없어진다. 아 그런 행사. 근데 그때 가면 이제 남는 대수는 78년산 한 78년산. 예, 한 8대. 8대. 예, 뭐 지상에 한 대 세워놓고 뭐 6대가 편대비행 지나간다든지. 아. 그렇게 해서 대구 그때 F4D 팬텀 그 퇴역식 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12년 전에. 네네. 그래서 상징성만 이제 남기는 거죠.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장착 운영하던 미사일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? 그 생각을 좀 해봤죠.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할까요? 일단 그 공대공 미사일 스페로 그 M 마이크 M형 스페로를 이제 2006년 당시에 그때 뭐 자료를 보면은 300여 발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. 2006년 기준으로.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뭐 거의 뭐 15년, 16년 지났지 않습니까? 네네. 그 미사일 중에 좀 가동이 될 수 있는 거를 절반으로 이제 잡으면은 그거를 다시 또 대구 비행단으로 보내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론상 어떤 그 스펙상으로는 F-15K 달고 쏠 수는 있으니까. F-15K 그 네일 런처가 아닌 그 이제 장착식 반 매입식 거기서 일단 운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또 이 예비 탄약도 있어야 되는 개념. 그러니까 무조건 버리면 안 돼요. 근데 쓸 수 있는 건 써야죠 끝까지. 이게 호환성이 있다 싶으면 일단 가지고 있어야지. 맞습니다. 15K에서 호환성이 있다 싶으면 일단 내려보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AGM 142 뽀빠이 파바이. 얘는 뭐 어디다 장착이 안 되죠. 예, 호환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? 안 되죠. 그리고 뭐 억지로 어디다 한다? 그거는 이제 비용도 효과면에서 떨어지는 거고. 이거를 그러면은 터키들하고 이렇게 내가 그냥 뭐 헐값에 줄 테니까 사갈래? 터키는 팬텀을 더 써야 되니까. 네네.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 추정하는 거는 터키에 헐값에 주지 않을까. 우리보다 팬텀을 더 써야 되니까. 터키 쪽에. 예, 그렇게 해서 아마 무장 정리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군요. F-5E 팬텀은 이제 23년도부터 드디어 이제 76년사부터 이제 버려. 그럼 이 F4 이 팬텀만 사라집니까? F5E 제공호는 그것도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? 연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? 연식 또 몇 년 산 몇 년 사니까. 뭐 발렌타인식으로 그것도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. 직도입이 있어요. 78년까지 막 도입한 78년까지 도입한 직도입기. 그리고 이제 82년부터 이제 내놓기 시작한 국내 조립 제공호. 두 종류죠. 연식이 벌써 70년대에 그러면 직도입 부분을 다 이번에 또 처리를 하게 됩니까?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에 한 6월쯤에 팬텀 이제 바이바이 이제 완전하게 바이바이 하면은 그 다음 해 2025년에 25년에 또 이제 같은 수원 비행단이나 강릉 비행단에서 이제 직도입 기만 이제 모아서 퇴역시킨다. 그 발표를 한 겁니까 국방부에서? 네, 그거는 이제 연도로 나왔죠 이미. 그 노후 전투기 어떻게 할 건가 관리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었죠.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4개 대대가 있는데 F5, EF가 그중에서 절반이 이제 사라진 거고.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깝게도 국산 조립 제공호는 2030년까지 가야 되는. 그 계속 연장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좀 그렇죠. 그렇군요. 일단 그 사고 현황들을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제공호 쪽보다는 직도입기가 문제가 많이 있었죠. 그렇죠. 최근에 그 우리 순직한 그 사고사가 이제 제공호였죠.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직도입기가 많았죠. 이 현황으로 보면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만큼 이 무기 체계라는 게 한 번 도입되면은 뭐 기본이 30년이고 보통 뭐 40년, 50년을 쓴다는 거 현대 무기들은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참
어렵죠. 이게 무기 관리하고 뭐 새로운 무기를 이제 도입해서 배치하고 같이 혼합 운영한다는 게 네.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. 이게 이런 오랜 기간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생각할 때 무슨 뭐 70년대 중후반에 도입한 무기가 아직도 뭐 사용하느냐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죠. 뭐 편리하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 다들 하실 거예요.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80년대 중반 후반에 생산한 국내 조립 전투기가 무슨 2030년까지 가야 된다. 불안.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전투기에 탑승하는 조종사들이 새로운 세대들인데 대부분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새로운 신세대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구형 무기 체계죠. 팬텀이나 F5E 제공호 정도 타는 이 공군 조종사들은 거의 이 생명을 담보로 하고 타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뭐 여담 뭐 말씀 하나 더 드리면은 그 F4E 팬텀에 이제 지금 현재 승무원들 조종사들 하고 이제 정비사들이 이제 있지만은 그 빨리 이제 이렇게 숫자를 줄이면서 도태가 되면은 해당되는 이제 그 조종사들이나 정비사들은 다 아마 그 F-15K 네네. 그쪽으로 아마 다 재배치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. 왜냐면은 그래요? 이게 해당 그 제작사에 전투기 제작사에 그 흐름이 있어요. 그 어떤 그 디자인 설계 뭐 정비 그런 할 수 있는 네네. 절차. 그러니까 럭키드 마틴 전투기에는 이제 그걸 흐름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지금 옛날 맥도날드라고 했었지만 보잉사 전투기는 또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조만간 이제 이렇게 재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종사들 아마 절반은 네. 아마 F-15K 이제 전환 교육 조종사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재배치가 되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한 팬텀에서의 불안불안한 이제 그런 요소는 좀 숫자 인적인 요소는 좀 줄어들 거예요 내년에. 자, 그럼 대한민국 노무기가 사라지는 순서 일단 해병대 했고요. 공군했고요. 공군 했고요. 예. 자, 이제 그럼 해군입니까? 해군이죠. 예. 제가 또 해군 출신인 거 아시죠? 네, 압니다. 진해에 계셨다면. 그렇습니다. 작전사령부에서 제가 32개월을 근무를 했죠. 그러면 예전인데 진짜. 예, 제가 93년도 군번입니다. 아주 뭐 30여 년 전에, 30년 전. 벌써 벌써 그렇게 됐나요? 지금의 이제 해군 작전사령부 있는 데가 아니죠. 지금은 다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현재 뭐 진해는 기지사죠, 기지사. 예, 기지사고 또 해군사관학교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. 자, 그렇다면 이 해군의 어떤 무기가 사라지게 됩니까? 공군의 지금 장기 운영 전투기라고 하는 팬텀과 F5처럼 네. 대량으로 도입해서 아직도 막 그냥 소위 뭐 일반적인 표현에서 징글징글하게 남아 있는. 징글징글하게. 왜냐면은 예, 참수리, 고속정 그렇죠. 이것도 워낙 대량 생산해가지고 105척인가 이렇게까지 생산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도 연말에 예. 5척 정도를 또 퇴역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도 숫자가 네. 현재 현황 예. 연말 지나면 30척 남는 게 엄청나죠? 엄청납니다. 5척을 또 이렇게 소위 이렇게 시쳇말을 깐다고 그래요. 그 제외하면은 그래도 30척이 남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건 참수리 고속정이고 예.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천안함 피격 됐던 포항급 초계함. 이것도 뭐 엄청 뭐 만들었죠. 뭐 24척인가 뭐 만들었다 하는데 네. 이제서야 연말에 3척을 이제 보냅니다. 뭐 일반 그 전투 임무에서 이제 퇴역시켜서 보관을 한다든지 네. 아니면 해외에 뭐 양도할 준비를 한다든지 3척이 나가서 네. 신년 새해에는 4척이 남아요. 그래도 징글징글하죠. 그래도 4척이 남는 거예요. 징글징글하네요. 그러니까 1함대 2척, 2함대 2척이 또 남는 거예요. 그래도 그렇게 없애도 열심히 없앴는데 그리고 이제 울산급이 예. 그 호위함 이게 이제 9척 만들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4척인데 네. 이것도 아마 퇴역을 시킨다고 이제 소위 얘기가 돌아요. 2척. 근데 연말에 퇴역시킬지 아니면 내년 3월에 퇴역시킬지 좀 나눠서 할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에 다 할 것 같은데 예. 그렇게 해도 2척이 또 남잖아. 4척 가지고 있는 데서 2척을 또 보내도. 그러니까 이 구형 전투함 울산급 2척 그다음에 포항급이 4척. 예. 그러면 그래도 6척이잖아요. 그렇죠. 아직도 그러면 내년에도 또 6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. 그 구형 전투함이 생존성도 없고 승무원은 많이 타야 되고 참 비효율적인 해군 전투함이죠. 함정이죠. 안타깝습니다. 그렇게 열심히 없앴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그나마 없앨 수 있었던 그 어떤 그 계기 그거는 역시 그 차기 호위함 1차선은 이제 다 배치가 됐고 이미 2차선이 이제 내년에 집중 이제 실전 배치가 되죠. 네. 그 건조식을 다 했으니까. 예. 그래서 이제 그 계획에 맞춰서 승무원들이 다 전환 배치되면서 지금 구형 전투함들은 이제 버려야 되는 어디가 이제 말씀하신 진해 기지사에다가 다 정박해. 그냥 정방용으로. 그러니까 뭐 예비 전투함으로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수리를 좀 해서
뭐 필리핀 아니면 뭐 지금 뭐 다른 뭐 페루라든지 그것도 줘야 되는 군사원조 우리가 네네. 군사원조 하는 식으로 예. 그렇게 하는 과정을 밟을 건데도 내년에 또 6척이 남아 있다는 게 울산 포항이 정말 이게 한번 무기 체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주 그냥 장기 집권을 하는 거예요. 그냥. 대량으로 들어오면 거의 독재네요. 그러니까 대량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네. 거예요. 뭐 네. 전투기든 전차든 한번 신형 무기로 교차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. 아. 그러고 나서 이제 네. 해군 말씀드렸죠. 네. 3대 이제 함정을 이제 말씀드렸고 육군. 육군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500MD. 500MD 이 잠자리 헬기. 500MD도 상당수가 지금 남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네. 대전차 임무를 또 수행하는 것도 있고.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여러 대를 묶어서 도태시키는 게 이제 내년도 하반기부터. 그 동안에는 이제 한 대 한 대씩 이렇게 예. 항공기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버렸는데 네네. 아마 이제 2024년 하반기 거의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면은 그냥 뭉청뭉청 버릴 거예요. 거의 20대 단위로.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제 배경은 네네. 육군 항공학교에 신형 훈련 헬기가 들어옵니다. 내년 10월달에 인수가 이제 시작이 돼요. 그 신형 헬기라는 것은 미국산 벨 505. 벨 505. 예, 요게 이제 거의 다 이제 저기죠. 본격 양산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장에서 네네.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. 오.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이제 인수를 시작해요. 내년 10월달에. 10월에요. 2023년 10월에.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버려야 되는 게 거기서 이제 네. 항공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500MD. 그거를 이제 또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. 신형 헬기 들어오니까. 그것도 역시 30년 만에 교체하는 거예요. 그 훈련 헬기도. 그래서 육군항공학교가 드디어 이제 신형 헬기를 수리원에 이어서 받기 시작하는 거죠. 그게 이제 약 한 10개월 후에. 10개월 후에. 예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년 또 이맘때 가서는 12월쯤에 가서는 이제 지금 요번에 천건 미사일 그 대전차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고 이제 발표한 게 있어요. 뉴스가. 네네네. 예. 오늘인가 뭐 어젠가 났어요. 어제 났던 것 같아요. 예. 그거에 이제 해당되는 플랫폼 LH 헬기가 이제 양산 배치는 지금이 아니라 초도분이 아마 이제 2023년 12월 가야 될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수받기 시작하면은 전투부대 500MD 사용하는 전투부대가 또 이제 장비 교체가 되는 거죠. 드디어. 그러니까 500MD도 엄청 뭐 많이 만들어서 아직도 숫자가 그렇게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교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. 뭐 기본이 30년, 40년 이렇게 사용하니까.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군이 구형 무기 체계 1세대 자주국방 무기들이 올해로 예상했는데 결국 내년부터 완전 교체가 시작되는. 완전 교체가 시작된다. 네. 뭐 전차는 이제 완전 해병 2사단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고, 네. 육군항공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신형 헬기로. 네. 그다음에 해군은 이제 상당 부분 뭐 이렇게 잔뜩 있었던 포항, 울산급이 이제 확 줄어서 이제 극히 일부 이제 보기 힘든 이제 함정으로 이제 돌려지는 거고. 공군의 팬텀도 드디어 이제 절반 보유 대수의 절반이 내년에 다 사라지고 그러면 그 비행하고 뜨는 거를 소위 그 기지 주변에서 촬영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 밀리터리 포토 매니아들. 그분들이 이제 팬텀을 이제 찍는 그 횟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. 이제 희귀 아이템이 되는 거죠. 네. 내년 가면은. 그렇군요. 근데 올해까지는 그냥 그냥 흔하게 뭐 포항, 울산, 뭐 팬텀, 500M 흔하게 보던 건데 네. 내년부터는 이제 희귀 아이템으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. 네, 여기까지 대한민국의 육해공 그리고 해병대까지 사라져야 될 노무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대한민국에 있는 이 노무기들 왜 빨리 사라져야 될까요? 효용성이 떨어집니다. 주변국 상대로 주변국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무기 체계 뭐 장거리 뭐 미사일은 뭐 도입을 한다든지 일본 같은 경우 네네. 그런 것들을 이제 소식을 접하면서 북한의 어떤 그 탄도탄 위협이라든지 무기 체계의 어떤 트렌드 방향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그 70년대 80년대의 어떤 그 주력 장비들은 더 이상 뭐 효용 가치가 없고 운영 유지도 어렵고 정비도 어렵고 그렇죠. 그리고 부품 수급도 어렵고 그래서 빨리 버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무기 체계 아니면 비교적 최근 무기 체계로 빨리 갈아태워야 되는 그래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뭐 이제서 이제 본격적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육군의 이제 무기 체계는 또 일부는 또 남아 있어요. 뭐 견인포 같은 것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또 견인포 같은 거는 또 일부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. 네네. 근데 이제 대표적인 무기 체계가 드디어 이제 사라진다는 게 어떤 하나의 이제 관심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. 네, 여기까지 우리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갈수록 늘고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엄청나네요. 근데 날씨가 춥네요.